해맑아요? 자, 복지 51번 먼저 해보고요. 선생님 보고 그거 중요한 거 있으니까 볼게요. 비슷하긴 한데. 자, 51번 먼저 볼게요. 51번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가능을 검색한 결과이다. 자료 2는 해당 제도의 시기별 수급자 비율이고요. 다음 T기에 그처럼 A지역 인구수는 B와 C의 인구수와 같고 그러면 T기죠, T기. T기에 지역이 몇 개로 되어 있어? 3개로 되어 있는데 A 지역의 인구수는 B 플러스 C와 같대. 그래서 A 지역의 인구수는 B 플러스 C와 같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에 C 지역의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50%래요. 그래서 T 플러스 1기에 C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니까 나머지도 50%가 되겠죠, 그죠? 네. 오케이. 그걸 줬고 그 다음에 가를 보자. 가를 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최저생활 보장조 치고 그럼 최저생활 보장이니까 가는 뭐가 되죠? 공공부조. 공공부조가 되겠죠? 그럼 T기에 가가 있고 나가 있으면 가는 무슨 부조? 공공부조가 되겠고요. 나를 보자. 노령줄 치고 노령에 연금을 주는 건 뭐죠? 국민? 연금이죠? 그래서 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니까 공공부조고 나는 국민연금이니까 나는 사회보험이 되겠네. 됐죠? 그다음 지역이 몇 개로 되어 있죠? A, B, C 이 3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만 것이 볼게요. 각국은 AC 지역만 구성되어 있고 T 플러스 1개 전체 인구는 20% 증가했대. 그럼 요렇게 갈 때 전체 인구는 몇 프로 증가했대? 20% 증가했대요. 20%가 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자. T 플러스 1기에 A 지역의 가수급자 분해 대비 B 지역의 가수급자의 비율은 80%래. 수급자 수분의 수급자 수가 80%래. 요거 나오면 뭐를 미주수로? 그렇지. 전체를 미주수로 잡아야 돼. 그래서 A 지역의 총 인구수와 B 지역의 총 인구수를 미주수로 잡아서 그들의 상대적 비율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죠? 요런 비스무리해. 자, 그러면 이제 한 개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5. 얘 얼마야? 5. 얘는 9, 13입니다. 그 밑에 전체 별표. 자, ABC 지역의 전체에서의 비율이 추가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럼 뭐의 대분? 그렇지. 전체가 몇 프로예요? 8. 끝났네. 그 다음 요거 나도 적어볼까? 64.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 얼마? 34. 그 다음 얼마? 39. 전체는 얼마? 50.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비율의 배분을 써먹으면 되니까 들어봐. A는 B 플러스 C와 같대. 그럼 A는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돼야 돼? 3. 50%가 돼야겠지? 오케이? 요걸 이용해야 돼.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요거 갖고 보자. 잘 봐. 요거 갖고 보면 A에서 가가 몇 프로야? 5%지? 나 봐봐. B 플러스 C에서 가는 알아 몰라? 모르는데 전체가 얼마야? 전체가 8. 근데 얘 크기와 얘 크기가 같아 안 같아? 같으니까 얘가 딱 정중간이 돼야 돼. 거리가 동일해야 돼. 이 거리가 얼마야? 3. 얘 거리도 3. 그럼 얘 얼마? 11. 그럼 잘 봐. 그럼 B 플러스 C에서 이게 11이 돼야 돼. 얼마? 11. 됐죠? 그러면 B에서 9, C에서 14, B 플러스 C에서는 11이야. 얘가 누구랑 가까워? B랑 가깝지? 얼마 차이나? 2. 얘하고는 3. 그러면 B 대 C가 역으로 몇 대네? 3대 2. 끝났네? 그럼 얘가 3대 2인데 이 크기는 A 크기와 같아야 돼. 둘의 합은. 그럼 얘가 몇이야? 5. 그래서 T년은 ABC 지역이 5대 3대 2임을 알 수가 있죠. 됐죠? 그럼 얘를 몇 명이나 가져가면 500명, 얘를 300명, 얘를 200명. 그러면 T년의 전체 인구는 몇 명? 1000명이라 가져가면 되고 거기서 몇 프로 증가했어요? 1000명 20% 증가했으니까 얘는 1200명이라고 가정하면 되죠.
그리고 또 ABC를 찾으면 돼. 근데 얘가 보니까 얘가 가제도 나제도인데 얼마야? 5. 이 니은 몰라요? 전체 얼마? 6. 그 다음에 나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은 기억이죠? 그다음에 30. 그 다음 얼마? 55. 전체가 얼마? 50.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 봐봐. 무조건 보면 A 지역의 가수급자 수 대비 B 지역의 가수급자의 비율이 80%래. 그러면 T 플러스 원기에 A 지역의 가가 요거죠. 요거. 여기 수 대비. 그 다음에 B 지역의 가 요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수분의 여기에 대한 수가 80%래. 몇 대면? 5대 4죠. 이런 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전체를 미수로 잡아. 잡아. A적의 전체 인구를 A라 그러면 거기에 몇 프로? 5%. B적의 전체 인구를 B라 그러면 거기에 몇 프로? 2%인데 얘가 5대 4지. 그 반대로 얘한테 몇 곱하고? 4 곱하고 얘한테 5 곱하면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20A고 얘는 10B니까 따라서 B 이꼴 몇 A? 오케이. 끝. 그래서 B 지역의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몇 배? 2배임을 알아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B 지역의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2배임을 알아냈죠? 그러면 그거 갖고 찾으면 되죠? 예를 들면 봐봐. B 지역의 인구가 A 지역의 2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프로가 돼? 전체가 어디로 붙으면서? B로 붙으면서 1대 2가 돼야 되지? 그러면 얼마? 3. 그럼 바로 여기다 할게. 그러면 A 플러스 B가 얼마야? 3. A 플러스 B에서 가는 3이야. 근데 전체가 얼마야? 6. 여기다 적어볼까? A 플러스 B에서는 3인데 전체가 6인데 C는 몰라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C가 전체 몇 배? 절반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와 얘 크기가 같아 안 같아? 같으면 거리도 같아야 되죠. 됐어요? 그럼 얘 얼마가 되겠어요? 9가 되겠죠. 그러면 니은이 얼마임을 구했니? 9임을 구했죠? 이런 문제 뭐 쉽죠. 굳이 안 해도 아까 했잖아. B가 A의 2배야. B가 A의 몇 배? 2배. 자, 그러면 줄게. 그러면 ABC를 우리가 적어보면 편하게 B가 A의 2배가 되면서 얘가 얘 크기와 같아야 돼. 그럼 예를 잡으면 1이면 얘는 얼마? 3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인구가 몇 프로 증가했더라서 아까? 20. 오케이. 그럼 1200명이라 가정하면 따로 하면 되죠? 얘는 몇 명? 200명. 얘는 400명. 얘는 600명. 이렇게 가정해서 문제 풀면 되고요. 그러면 기억을 구할 때도 비율의 배분을 써먹어도 되고 아니면 노가다. 노가다가 뭐였지? 400 곱하기 30% 하면 몇 명? 몇 명? 120명. 600에 55% 하면 305%. 330명. 330명이죠? 그러면 총 1200명이죠. 총 1200명에 50%가 600명이죠. 이거 더하면 얼마가 돼요? 450이니까 내가 150이 돼야 되잖아. 150이 되니까 200분의 150 하면 4분의 3이니까 75% 되겠죠? 그 기억 75 이렇게 구하거나 노가다로 아니면 우리가 배운 뭐의 배분? 비율의 배분을 써먹어도 되죠. 자, 잘 봐. 여기서 몇 프로가 돼야 돼? B와 C가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그럼 전체 비율은 어디로 붙어야 돼? 이쪽으로 붙으면서 거리가 반대로 여기가 얼마? 2. 여기가 얼마? 3. 그치?
아니야. 좀 좁아서 안 보이니? 자, 봐봐. t 플러스 1년에 b에서 몇 프로야? 나제도가 30, c에서 얼마? 55. 근데 우리가 찾아냈잖아. 1대 2대 3이면. 그치? 그러면 b 플러스 c에서는 누구랑 더 가까워야 되냐? c랑 가까워야 되지? 오케이? C랑 가까워야 돼. C랑 가까우면서 거리가 반대로 2대 3이 돼야 돼. 그래서 2A 3A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근데 이거 거리가 지금 몇 차이나? 25 차이 나지? 그럼 5A가 25니까 A는 얼마? 5. 오케이? 그럼 얘가 10, 15 거리가 차이가 되니까 얘가 얼마? 45를 알 수 있죠. 됐죠? 그럼 잘 봐. 그럼 B 플러스 C에서는 45래.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B 플러스 C에서는 45인데 A에서는 몰라. 근데 아까 어디 갔나? 요게 5대 1이야. 몇 대면? 5대 1이야. 근데 전체가 얼마예요? 전체가 50이지? 그럼 5대 1이니까 요거 A면 얘는 몇 A? 5A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45고 50이니까 A가 얼마야? 5. 그럼 5A는 얼마야? 25. 그럼 얘가 25보다 커야 되니까 얼마? 75. 이렇게 구하든가. 아까 생 노가노로 75 구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고, 비율의 변이 더 빠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75%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얘가 75. 됐나요? 오케이. 그럼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도 풀어. 다 했으니까 이제 풀 수 있겠죠? 다 했는데 틀렸어요. 똑같이 다 했는데? 네. 3번만 볼까? 네. 강제갈배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뭐야? 나야 나 사회보. 오케이? 나 제도의 경우에 T기에는 T 플러스 1기와 달리 A 지역 수급자가 B 지역 수급자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기에 볼까요? T기의 A 지역 수급자는 500에 64%, 그 다음에 B 지역의 수급자는 300에 34%니까 A 지역 수급자가 더 많죠. 네. 그렇죠? T 플러스 1기에는 200에 75%, 그 다음에 400에 30%야. 오케이? 여기 누가 많아요? 여기도 A 지역이 더 많죠. 그러면 A 지역 수가 B 지역 수급보다 많다. 틀렸죠? 옳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모두 A 지역 수급보다 더 많다. 됐죠? 오케이. 린 됐어? 네. 오케이. 다음. 됐나요? 오케이.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풀어보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다 했으니까. 됐나요? 오케이. 아참. 작년 수능 문제는 해보자. 심심하니까. 그 아니, 심심해요.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심심해. 작년 수능 문제 좀 해볼게요. 58번 보세요. 너무 하고. 58번 문제는 이것도 훨씬 쉬운데, 저번에 쌤이 수업 시간에서 했던 것처럼, 뭐뭐만 이렇게 나오지. 네. 뭐뭐만 이렇게 나오면 뭘 그려라? 된장이요. 그래. 그거만 그리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면, 자, T년 보세요. T년. T년에 A제도, B제도 이렇게 됐는데, A 봐봐. A가 뭐죠? 상호부적 원리니까 A가. 사회보험이야. 얘가 사회보험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공공부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맨날 그리면 돼. 이렇게 해놓고 채워보자. 자, T년의 수급자 비율이 A 수급자가 몇 프로? 40. 여기 40이야. B 수급자가 몇 프로? 15. 이게 15야. 근데 중복이 몇 프로? 8이야. 자, 불러. 그러면 A만 32, B만 7. 그 다음에 수급자 그러면 A만 더하기 B만 더하기 중복 이러면 되죠. 47%야.
네. 오케이,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40 더하기 15 빼기 8 하던가. 됐죠? 그럼 봐봐. 이게 전부 다 47이지? 그럼 비수급자는 몇 프로야? 50. 이렇게. 됐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T 플러스 몇 년? 10년. 30년. 안녕. 됐네요. T 플러스 30년도 사회보험인 A, 공공부조인 B를 해보면 자료 1을 봐봐. 자료 표 1을 보면 비율과 비율의 차이죠.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의 차이인데 그 A에만 해당되는 게 2%포인트지 이게. 네. 차이가. 근데 누구 빼기 누구야? 밑에 조그만 것이 보면 T 플러스 30년 빼기 T년이야. 그지? 그럼 여기 얘가 얼마 있어? 32지? 그럼 얘가 몇 나와야 돼? 34. 그렇죠. A,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게 34. A, MR이 34가 되니까 얘 빼기 얘에서 2를 적어놓은 거야. 그 다음에 B만 해당되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얘가 몇 돼야 돼? 4. 그렇죠. 그래서 4 빼기 7 해가지고 마이너스 3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중복이 8이죠. 그러면 얘 빼기 얘가 8로 올라가면 얘 얼마? 10. 오케이. 그럼 불러봐. 수급자는 얘 더하기 얘죠. 얼마야? 54니까 비수급자는 46%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지금 내가 적은 거는 퍼센트야. 근데 문제 조건이 있지. 봐봐. 전체 인구가 몇 프로 증가했대요? 50%. 그럼 봐봐. 요렇게 갈 때 인구가 총 50% 증가했으니까 이제 가정하는 거야. 자, 봐봐. 100명, 150명 가정해도 되지. 근데 숫자가 0 같으면 편한 숫자는 몇 명이야? 얘를 200명이라 가정하고 50% 증가했으니까 300명이라 가정하면 곱하기가 좀 150%는 편하지.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면 끝이죠. 수를 물으면 200명 가정, 300명 가정에서 비율과 곱하면 되고 비율을 물으면 그대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정답이 2번이었나? 2번만 해볼까요? 자, T 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보다 원칙이 적용되는 건 사회보험이니까 A야. 그렇죠? A의 수급자 수는 T년에 A나 B나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수급자보다 많다고 돼 있어. 그거 보자. A 수급자는 몇 프로죠? 몇 프로? 50%고 B 수급자는 20%야. 그러면 A 수급자는 300 곱하기 50%이니까 얼마? 150명이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T년에 A 어느 것도 받지 않는 건 53%야. 됐죠? 그러면 200에 53%니까 150명 돼야 돼. 안 되죠? 얘가 더 많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너무 쉬워. 그래서 작년에 이 15번 문제하고 20번 무형비 문제를 정말 깔끔하게 쉬워요. 근데 개념에서 실수를 하거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점수가 안 나왔고 그래서 표점도 높았고 1컷도 생각보다 좀 낮았던 거야. 알겠지? 근데 다시 얘기한다. 이런 깔끔한 구조가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률이 유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왜냐하면 도표를 더럽게 재작년에 내봤더니만 그래도 1등급 컷이 한 44, 5. 그 다음에 개념을 더럽게 내봤더니만 그래도 44, 5 비슷하다는 거지. 그리고 과탐과의 표점 차이도 거의 없고. 그래서 사회문화는 나이를 조절 되게 잘해요. 왜냐면 수능 과목이 가장 오래 있었던 탐구 과목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도표를 좀 힘주든 개념을 꼼꼼하게 실수를 유발하던 조건을 많이 주든 비슷하게 난이도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일단 개념을 꼼꼼하게 풀어서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도표는 이거 보는 거지. 생각보다는 깔끔하게 나오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앞으로 계속 한 10개월 연습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충분하다. 알겠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고 받아봐요. 너 잘 들어가줘야 돼. 미안해. 잘 들어가줘야 돼. 나 지금 졸업 먹었어. 아니 스타벅스는 왜 케이크가 졸업 먹은 거고? 이거 2인용. 야, 잘 봐. 여기 보면 얘들아 여기 보면 메뉴에 파트 3 뭐 파트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총 3번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적힌 게 파트 1.
그 다음에 2, 3 순서대로 갖고 있으면 되고 이제 마지막 해설지 답지 갖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갖고 4번 만에 개념 끝낸다. 난 숙제를 좀 해야 돼. 알겠지? 숙제를 하고 질문 받으면서 개념을 정리할 테니까 그냥 한번 딱 되지 않을까 싶다. 알겠죠? 자, 먼저 파트 3 받으세요. 그 다음에 파트 2 받으세요. 그 다음에 파트 1 받으세요. 뭐부터 끝내야 돼? 파트 1. 그 다음에 해설지 받으세요. 이번 주 6일 학교 가서 2월 6일까지 학교 갔다가 또 방학하는 거지. 4일 학교. 진짜 그거지. 4일 거야? 2월 6일까지인가? 6일 아니야? 금, 월, 화. 맞다. 중간에 날짜상으로 기억이긴 한데. 2학기 말에 신학년 아, 그래. 그거 뭐야? 그거 학교 오는 거야? 응. 자, 펴봐. 그 파트 1부터 펴보면 얘들아 자연현상, 사회물 현상은 이건 숙제다. 알겠지? 저거만 줄게. 자, 얘들아 유형 1 봐봐. 선생님도 작년 수능문제 풀어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읽을 것이 이렇게 떨어지지? 라고 했는데 개념이죠 개념. 개념 실수 유발이 너무 많았어. 근데 여러분들은 실수하면 안 돼. 왜냐면 거기서 공부를 좀만 더 하면 사실은 출제자의 문제 포션 패턴이 다 눈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수를 안 돼. 이렇게 보신다, 이렇게 보신다. 요거를 인지하는 게 문제 구조화를 생각하면 돼. 알겠지? 나중에는 문제 풀어야 되는. 자, 불러봐. 기억은 무슨 현상? 유형 1. 그거만 적어두고 가보겠습니다. 기억은 무슨 현상? 사용 현상. 자, 3쪽. 기억은 사용 현상. 그 다음에 니은은 일찍 수학했죠? 그러니까 수학이니까 니은도 무슨 현상? 사용 현상. 디귿. 북부지역을 따라 흐르는 포강이 바싹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 자연 현상. 그 다음에 리을. 원래 이탈리아 올리브유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은 거 예상되고 있다. 사회물 현상이죠. 리을도 사회물 현상이니까 디귿만 자연 현상이야. 오케이? 숙제. 숙제야. 공하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와서 다음 시간에 보자. 틀린 거 위주로. 이게 다 숙제예요? 아니죠. 내가 풀어온 데까지 풀어오면 돼. 네. 이게 다 숙제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시느냐? 6쪽 갑니다. 6쪽. 6쪽에 가 봐봐요. 6쪽에 가. 요거는 지금 풀자 바로. 자, 가를 보자. 가는 기갈상 중에 뭘까요? 읽어봐. 기갈상. 6쪽. 그렇지. 줄쳐봐.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그 상황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서 개별적 경험으로 이해하자. 그러면 상호적인 과정에 주목해서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하자는 얘기니까 가는 무슨 놈? 상상론. 나를 볼게요. 나는 뭐죠? 그렇죠. 맨 끝에 봐봐. 이러한 의식, 성인식을 통해서 전 더 이상 소조가 아니에요. 성인식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얘들아 먹고 나니까 정말 반응이 없네요. 이런 자랑들을. 됐어요? 자, 규범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추천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기능한다. 사회가 유지되고 존속되는 데 기능한다가 포인트지? 그러니까 무슨 말? 나는 기능물이 되겠고요. 마지막 다. 맨 끝에 보면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나와 있고 봐봐. 맨 끝에 노동자들은 자본과 달리 노동 과정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며 즉 소외되고 지배당하며 타율적으로 통제되며 그들에게는 의무, 인내, 복종, 규칙, 기칙이 등이 강조될 뿐이다. 우리 사회를 자본과 노동자, 지배와 피지배의 갈등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죠? 무슨 놈? 갈등론. 그래서 상, 기, 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쭉 넘어가면 몇 번까지 되죠? 70번까지 되어 있죠, 그죠? 네, 요 지금 풉니다. 시작. 그럼 정리가 돼. 잘 들어. 헤이, 금방 풀어 이거. 나 지금 요 70번까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풀다가 이거 뭐였더라? 애매하게서 무조건 체크. 그게 끝나자마자 질문이야.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명확한 의미가 와닿지 않으면 체크야. 알겠지? 자, 시작. 맛있겠다. 누가 그러던데 스타벅스는 맛있다고 그러던데. 대단할까요? 그런데. 일단 뭐 좁아도 애매하면 그 앞에다 체크를 해라. 네. 내면에서 수학문제 10분 따라. 반띵하자. 그럴까? 진짜 또 끌게. 진심. 저거 쉴때 뻑기. 개오랜만이네. 나도 정모띠가 문제를 너무 했어. 어? 정모띠. 정모띠 무슨 문제였어? 세트 빼봐. 아 진짜? 너 아직도 안 냈냐? 아니 냈지. 잘했네. 나 진짜 수학생 때 나름 열심히 썼는데 쌤이 다 형용적으로 바꿔줬더라. 진짜? 너 그대로야? 내용만 그대로. 진짜? 응. 아, 내 거 마음에 안 드셨나 보다. 그래도 바꾸신 게 어디야? 그러니까. 형용적으로 바꿨다게. 왜 어떻게 바꾸신 거야? 아니, 사실 내가 쓴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 약간 일상생활로 예시대로 쓴 거. 근데 막 내가 쓰지도 않은 책 가지고 어쩌고 어제 되게 잘 써야겠어. 너무 웃겨. 근데 약간 그거를 이걸 개개인을 하나씩 다 이렇게 다르게 써주셨을까? 맞아. 근데 의문이 들었어. 대신 진짜 잘 써주셨어. 그러니까 자기 칭찬하는 거 안 써준다 했으면서 칭찬한 거 써줬어? 그 태도. 아 진짜? 응. 나 태도 칭찬 없었던 것 같은데? 뭔 내용을 쌤이 주로 해보신 거 아니야? 나 2학년 때 수학이 좀 떨어져가지고. 설마 쌤이 성적으로. 그래 수업시간 열심히 들었는데 나. 그래. 특히 그런 의미 없을 거야. 쌤 쪼잔한 성격은 아니잖아. 근데 사실 약간 거야. 쌤 말이 빨라가지고 약간 멍 때리면서 들어서 영어는 없었어. 근데 성적 좋았어. 잘 모르겠어.
천천히. 너 1번부터 틀렸어. 어려워.
내신 때도 T거든. 아 진짜? 또 틀렸어? 네. 이거 시험 올랐구나. 이게 내신 대비할 때. 시험 푼거 다 이래도 기억이 안 나. 끝나고 몇번 시험 기억. 진짜? 이거 한번 빨리 붙으면 그거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 알파 문제하면 3월달 모의고사 한 5개 풀어보잖아. 웬만하면 다 받아. 근데 상호 재수생도 같이 와요? 알지? 9월부터 오잖아요? 6, 9월달부터. 아니 진짜? 빨리 때부터 들어오네. 갔지. 약간 평균적으로 컷이 4점씩 오는데. 진짜? 수학이 많이 오는데. 수학 그럴 것 같아. 수학 잘하 그 고인물들이 근데 수학 3월달에 4 뜨고 그 수능 때 1뜬 사람도 있대. 그거는 완전 정신. 재수생이 들어와서 내 등수가 낮아진 게 아니고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사탕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그 것이 45, 뭐 44, 46인데 시험은 쉬운데 드는 것이 높지는 않아. 그러다가 이제 6월달, 9월달에 제자를 찾아가는 거는 재학생들도 실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재학생이 들어와서 그런 거고. 근데 국어나 수학에 드는 것이 올라가는 거는 드는 것이 수능 때 내가 떨어지는 거는 남들이 내 위에 올라서서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단단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청에 나왔던 같은 얘기인데 교육청에 나왔던 등급을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 왜냐면 수능 시험 그보다 더 어렵고 압박감도 더 크고 잘하는 애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잘해야 내가 예상한 등급이 나와. 그 이런 거지. 내가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마지막에 이제 사탐 몇 개 시험 상관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한다는 생각하고 배영 강의 다니고 내가 모의고사도 좀 풀고 그다음에 무슨 뭐 사설도 좀 풀었다. 근데 풀어보니까 내가 뭐 대충 1등급 근처 나온다. 근데 그 수능자만 딱 3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는 진짜 1등급 나올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라고 그 정도로 느낌 술술 잘 풀리고 막판까지 치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야 1 나오던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약간 성장하는 느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치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내가 열심히 파고 있다. 그럼 마지막까지 나 뭔가 1 나올 것 같은데 약간 하는 이런 느낌이 계속 유지되면 수능 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받았던 등급을 맹실하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고 6월달, 9월달 넘어가면서 뭔가 내가 잘 유지되고 있다, 단단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일이 유지가 되는 거야. 말랑말랑. 그 기억 말랑해. 자, 먼저 수학을 수학을 불러봐. 자, 먼저 린 불러봐. 답이요? 아니 저기 질문. 네? 질문. 질문이요? 너무 공부처럼 많이. 아니. 자, 얘들아 먼저 27번까지 그 안에서 27번 안에서 먼저 불러. 수수의 상관주 불러. 그 체크한 것도 불러주세요. 그렇죠. 그걸 불러야지. 1번이요. 1번 또 4번, 4번 9번, 몇 번? 9번, 11번, 12번. 13번, 27번, 14번. 28번. 아니 27번까지. 27, 그래? 18 또? 리그 요 안에 다 있어? 네. 1, 4, 9, 11, 12, 13, 14, 18, 27 또?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보면 사회 분화 좋고 자, 이 분화란 말 있지. 분화란 말을 우리가 상기관리가 가능하다는 기억했죠? 그 다음에 분화란 말은 어디서 많이 쓰냐? 단세포 생명체가 분화돼 가면서 보다 복잡한 생명체로 나아가지. 네, 유기체의 분화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럼 분화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변화라는 얘기야. 그러면 유기체가 분화되거나 또는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뭐를 위해서 필요하다?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는 바로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야 돼. 사회가 분화되고 하는 것은 사회가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 유기체가
유기체가 분화되는 것이 유기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사회가 변화되는 것도 규정과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이지. 됐죠? 그럼 이제 안 헷갈려. 그럼 얘는 무슨 너? 기능론이 되겠죠. 그래서 기능론의 기본 전제 사회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균형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알겠지? 사회 변화를 인정하지만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사회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에 있다? 균형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갈까요? 4번에 보면 계급 재생산 좋죠. 자, 까먹었네. 계급 재생산은 뭐가 완전 같은 말이야. 뭐가 완전히 같은 말이야. 계급이 재생산된다는 게 말 그대로 재생산됐다 그게 아니라 계급 재생산은 아빠가 상인데 나도 상인 거야. 그럼 계층 고착화와 같은 말이야. 뭐라고? 계층 고착화, 그 다음에 심벌이 세습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 사회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무슨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갈까요? 계급 재생산, 계층 고착화. 9번. 자, 저처럼 억압적 상호작용을 주고 얘들아, 그 상호, 억압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뭐로 가는 거야? 갈로 가면 안 된다. 알겠지? 잘 들어. 우리 사회는 지배와 피지배에 구조적 억압 상태에 있다. 그러면 무슨 말? 갈등. 그렇지. 갈등론의 기본 존재. 우리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불평등하다. 오케이? 리리는 아무리 유튜브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층 계급이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놓여 있고 만약 리니가 성공한다면 그는 지배 계급이 하층 계급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표본을 내세움으로써 그들의 지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하층 계급인데 좋댔어 이러면 안 되네. 잘 봐. 그러면 구조적 억압 갈등론인데 그게 아니라 얘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보니까 뭐하더라? 억압적이더라. 즉 억압적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회를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시적으로 상호작용의 과정을 바라보니까 그게 억압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논리야? 그렇지. 그래서 억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갈로 가면 안 되고 어떤 맥락인지 꼭 봐야 돼. 네, 그러면 내가 상호작용이나 사람의 인식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상상론이에요. 그렇지. 잡아. 상상론의 포인트는 각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부여나 상황 정의를 살펴보겠다는 거고 그게 포인트면 무조건 상상론이고 그러면 의미부여를 살펴보다 보니까 개인의 심리 상태 등등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갈까요? 11번에 보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와 도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기능론인데 좀 잘 들어라. 기능론에서는 뭐가 사회 문제지? 잘 들어라. 자, 기능론은 봐봐. 사회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니까 사회가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 근데 각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존재, 갈등적으로 존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전체를 이루고 있으니 각 부분이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을 특정 집단에 합의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했어. 그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너는 이거 해야 돼 라고 사회적으로 합의했거든? 근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부분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 전체 조화 균형이 깨질 수 있지. 그게 사회 문제야. 그래서 정리하면 기능론에서는 사회 각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게 사회 문제야. 누구 한 개야? 그러면 사회 전체 조화가 깨지 않겠죠? 깨져. 구조와 불균형을 사회 문제로 보는 겁니다. 됐죠? 네. 오케이. 그러면 사회 각 부분들이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만약 교육이다 라고 하면 교육이라는 부분은 원활히 수행해야 될 기능이 정해져 있어. 사회적으로 합의돼. 근데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유는 첫 번째. 적어라. 개인적 결함. 개인적 결함, 예를 들면 개인적 부조금이야. 그러니까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고 선생이 선생답지 못하는 거지. 개인적 결함. 두 번째가
제도적 결합이야. 변화된 교육 환경에 걸맞는 교육 제도가 정립되지 못한 거지. 오케이? 그럼 해결책. 개인적 결합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지, 재교육. 그러니까 담배 피는 희재 불러다가 담배 피면 안 된다고 교육하고 통제도 강화하고 제4회화. 그 다음에 희재야 금연학교 가자. 금연학교 입소라는 통제 강화. 그래서 기능론에서 주로 쓰는 게 이거야.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도적 결함은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에요. 제도 보완 및 개선이에요. 보완. 그렇죠. 제도의 전면적 개혁은 갈등론에서 쓰는 방식이고 얘는 제도 보완 및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각 부분이 수행할 기능을 잘 회복하면 조화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 재교육, 재사회와 통제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무슨 말? 기능론이 되겠죠. 이해했지? 얘들아, 모든 기능론에서 사회 문제는 이거야. 자, 나볼래? 빈모 문제. 첫 번째 뭐야? 네가 나태하고 무능력하잖아. 두 번째, 복지제도 미유. 요거야. 그 다음에 성불평등 문제. 네가 남성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 오케이? 또는 남녀 간 역할 제도를 제대로 확립하자. 그게 대치될 수 있는 거죠. 다 이거야.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개인적 결합, 제도적 결합. 개인적 결합은 주로 재교육, 재사회화. 그 다음에 제도적 결합은 제도 보완 및 개선. 끝. 그렇죠? 자, 본문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자, 보면 가족 해체 결과로 되어 있죠? 자, 가족 해체가 균형 X. 가족 해체가 됐다는 얘기는 가족의 균형이 깨졌다는 뜻이야. 무슨 놈? 균형이 깨진 걸 사회 문제를 보는 거. 기능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족 형태 다양한데, 얘들아, 요거 조심해. 가족 형태 다양한은, 요거는 맥락이 필요해. 뒤에 기출 문제 있어. 기출 문제 맥락이 필요한데, 밑에 적어봐. 가부장제. 자, 기출 문제에서 요런 거야. 남성우월적 사회 구조라는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인 가구 등등이 생기면서 가족 형태가 다양화됐다. 이런 맥락이야. 알겠지? 이건 맥락이 필요해. 다양화의 맥락이 이거였어. 알겠지? 다시. 남성우월적 사회 구조라는 남성우월적 사회 구조라는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인 가구 등등이 생기면서 가족 형태가 다양화됐다는 맥락이니까 여기서는 무슨 놈? 갈등론으로 가는 거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다양화라는 단어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갈등론이 아니라 이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해체 맥락도 가족 간의 유대인식이 약화되면서 해체됐다는 맥락이기 때문에 글로 간 거야. 기본론으로. 자,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13번에 보면 자, 상대적 주거. 이거 정말 중요해. 상대성을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상상론이에요. 자, 무슨 돈? 상상론. 자, 봐. 상상론의 포인트가 뭐냐면 각 개인의 주관적인 그 의미에 대한 의미 부여 또는 상황 정의 등을 중시한다. 이게 다야. 알겠지? 주관적인 의미 부여 또는 상황 정의 또는 상황 해석을 중시한다. 이게 다야. 오케이? 자, 요 말만 이해하면 끝나.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지? 아니야. 이 단어가 아니고 이거야. 봐봐. 동일한 객관적 현실이 있더라도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적 맥락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상황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상대적인 건 무조건 상상론이에요. 그렇지. 아니. 상대성을 가장 강조하는 관점이 상상론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야 얘들아, 너 스타벅스 가서 그렇게 비싼 거 사면 어떻게 되는 거니? 너 뒤지고 싶어? 너 선생님이 장난이야? 내가 지금 이랬거든? 근데 지금 선우는 쫄았어요.
우리가 너무 비싸서 사 먹었나? 근데 태경이는 되게 장난해. 당연히 애기들은 처먹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피자가 뭘 어떡하지?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화내는 척하고 이제 화를 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 화를 내는 것은 객관적 상황 동일해. 근데 나의 심리 상태나 내가 처한 가정 상황적 맥락.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엄청 유쾌한 집안에서 자라났으면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경이는 나의 심리 상태를 꿰뚫고 있어요. 분명히 드립일 거야. 손으로 나를 잘 모르니까 쉽게 빡쳤나?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포인트야. 개인의 무슨 상태나 심리 상태나 개인이 처한 상황적 맥락, 어떠한 맥락으로 살아왔는지, 어떠한 맥락에 처해 있는지, 이러한 개인의 심리 상태나 개인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의미부여가 답의 주관적이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거 따라서 객관적 조건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 이거야. 객관적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새끼가 어떻게 의미부여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치? 네, 그래서 가장 뭘 강조한다? 상대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상상론이고. 자, 봐봐. 그리고 상상론에 속하는 일탈행위는 뭐죠? 상상론에 속하는 일탈행위는 차별 교조. 낙인. 차교는 그냥 미시로. 낙인. 낙인이야. 그 낙인 이론의 포인트도 뭐였어요? 상대성이 있었잖아. 내가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 의미부여를 하고 문제시하지 않으면 오케이. 문제시하니까 비로소 사회 문제가 된다. 일탈행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상상론이나 거기에 속하는 낙인 이론 전부 다 상대성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갈까요? 사회 변동이 필연적이라고 의무한 척을 갈. 밑에 저거 불평등한 사회 구조. 우리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계급 재생산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에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역동적인 사회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설명하기 용이하면서 오케이? 네. 사회 변동이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18번 볼까요? 자, 추천합니다.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면 거시, 과소평가하면 미시. 나는 것이니까 맞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사회적 희소 가치가 맨날 나오는 거예요. 잘 봐요. 헤이. 지금 우리가 가가 뭐였어? 상기가 되었지? 잘 봐. 상기가 이번에 좀 더 관점이야. 뭐라고? 관점. 항상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여기에 사회 현상이 있어. 그 사회 현상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그 사회 현상이야. 그치? 밤늦게 맨 옥탑 같은 학원에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는 6층까지 우리는 7층에서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한 층이 더 있네. 정말. 이런 옥탑 같은 학원에서 옥탑방에서 2명이 3명이 결석한 상태에서 자기야 상기 어디 놀러 갔니? 네? 어디 놀러 갔니? 시골 간 거. 시골? 네. 아니 혹시나 일본 갔으면 우리 집사람들 찾아보라고 얘기하라 그랬어. 얘기했나? 우리 딸내미 깜짝 놀랐다. 왜요? 아 쌍수?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더라고 일본을 믿기가. 나 처음에 인천공항인 줄 알고 멀리 가야 되나 했는데 가깝더라고. 요즘은 마공이니까 바로 앞이잖아. 찾아서 이렇게 아침에 깼는데 얘가 옷을 입고 있는데 나는 일본 오타쿠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 일본 오타쿠 보면 왜 그 양말 같은 거 입혀서 올라오게 이거 미쳤나 가지나가 내가 딸내미가 2명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는 막 꾸미더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도쿄 가면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그거 사진 찍고 왔는데 인스타용 사진. 인스타용 사진은 뭐야? 얼굴 다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옆모습이야 뒷모습이지. 근데 그거를 저번에 호주 가서도 싸웠잖아. 우리 장난이었어. 그러니까 아들내미 보고 이제 인스타용 사진처럼 잘 찍어달라고 밑에서 찍고 이라지 밑에서 거꾸로 들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아들 잘 못 찍었나 봐.
거듭을 삐셔가지고 그게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친구들과 절교도 한다. 뭐예요? 우리 딸이. 야 누가? 그러니까 나는 쟤를 잘 찍어줬는데 걔는 나를 못 찍어주면 이걸로 절교도 할 만큼 이게 중요한 일이네. 근데 우리 딸은 그렇게 주장하고 나머지 3명은 어이없어. 그래서 삐져가지고 달랬는데 해먹었어. 미쳤어요. 자 봐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게 현상이죠. 그 다음에 현상을 바라보는 뭐 관점에 따라서 현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달라지는 거야. 항상 요거 3개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현상 배우는 거야, 관점에 따른 본질 배우는 거야. 이거를 배우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건 관점의 학문이야. 그럼 봐봐. 동일한 사회 현상이라 하더라도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이런 본질적 이해가 달라져 안 달라져? 그래,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이런 거야. 자, 봐봐. 우리 사회는 희소 가치가 존재해 안 존재? 존재하는 게 현상이야. 야,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갖지 못하는 희소한 가치, 부부, 명예, 권력 같은 게 존재하지? 그 현상이야. 그럼 희소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기간상 모두 다 인정해 안 인정해? 인정하는데 왜 그것을 얘는 많이 가지고 얘는 적게 가졌지? 왜 그것이 차등 분배됐지? 차등 분배가 왜 이루어진 거야라는 관점이 다를 뿐이야. 알겠지? 네. 그러면 기능론은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 분배됐다는 관점이고 갈등론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따라서 차등 분배됐다는 관점이고 오케이? 상상론은 차등 분배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이론일 뿐이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희소 가치는 다 인정하고 그들의 차등 분배도 다 인정하지만 왜 차등 분배됐지? 라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이해나요? 중요해요? 자, 그러면 됐고요. 27번 했죠? 18번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8쪽, 9쪽 질문. 8쪽, 9쪽 질문. 또 28번 28번, 35번 35번, 45번, 45번, 46번, 46번, 41 41번, 30 39, 47번, 47, 70번까지. 54번 54 운동. 53? 네 53, 53번, 54 운동. 55 5, 56번, 56, 58 58, 59번 59. 31번 도대체 여기 무슨 문제야? 27번, 어? 57, 57, 64 64? 네 아, 69번, 69, 70 70. 내가 뭐 헷갈리겠어 저는 됐어요? 네 자, 하기 전에 보면 이제 남았대요. 이제 하기 전에 61번 6, 1 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일단 우겨봤는데 바로 쪼네요. 46번 46번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 66번 66 안 했어요. 42번이요 42 안 했어요. 됐네? 자, 28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 추천. 28을 보면 역할의 재구성 조치고 29번을 보면 역할의 재구성 조치고. 자, 이거 배움들 해보자. 역할이 재구성된 거 앞에 딱 현상이야, 관점이야, 본질이야. 그렇지. 현상이야. 그럼 이게 역할의 재구성이야. 그럼 역할이 재구성된 건 현상이야. 근데 관점이 다른 거지. 자, 그 앞에 줄쳐봐. 상호우전. 역할이 재구성된 것이 상호우전 때문이다. 상호우전이나 본질 때문이다. 그러면 무슨 너? 그렇지. 상호우전적 관계. 그 다음에 29번에 보면 끊임없는 상호작용, 끊임없는 상호작용 밑에다가 의미 부여 변화라고 적고 끊임없는 상호작용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라고? 의미 부여 변화. 그럼 끊임없는 상호작용 결과 의미 부여가 달라졌다. 역할에 대한. 그래서 역할이 재구성됐다고 하면 무슨 놈? 상상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차이에 따른 본질적 이해가 다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28번은 기, 29번은 상. 됐죠? 그리고 약간 가족 얘기 나오는 아니야.
그 가족이 약간 하나의 사회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가족이라는 하나의 사회가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으면서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상호 의존적 관계의 산물로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이 제공됐다.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엄마와 아빠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결과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에 대한 의미부여가 달라져서 역할이 달라졌다 그러면 사기라.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 가족이라는 하나의 사회는 남성 우월적 사회 구조의 산물이야. 아빠가 지배층이니까 에이! 해서 역할이 재구성됐다 그러면 가리라. 이해지? 옆배배? 여섯 배배 등 두 배배 스타벅스 다 먹고 나서 절대로 안 해야 되는데 자 30번 가겠습니다. 30번에 보면 좋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질서 유지 주고 질서가 유지되는 건 뭐예요? 현상. 현사 그래. 근데 질서 유지 상황에 기갈상로도 관점이 있어 없어? 있는데 관점의 차이에 따라 본질적 이해가 달라질 거야. 불러볼까? 기록론자도 어떻게 생각할까?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은 사람들이 법, 제도, 규칙을 잘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법, 제도, 규칙이 특정 집단의 합의야 기록론자는 사회적 합의라고 해. 그래. 대다수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를 잘 준수하는 긍정적 상황을 이해할 거 아니야. 근데 갈등론자들은 이것들이 지배층을 위한 계급 재생산을 위한 법제도 규칙인데 왜 그걸 피지배층이 잘 따르고 있지? 라는 어떤 시각 비판적 또는 부정적 관점으로 바라보겠지. 그죠? 근데 상상론은 법제도 규칙에 대해서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긍정적 의미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지. 이해했어요? 그러니 셋 다 관심이 있다. 맞아. 맞죠. 셋 다 관심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줄치고 사회적 합의 줄치고 허구 줄치고 요거 맥락 잘 해야 돼. 사회적 합의는 허구다. 뻥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다수가 합의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뻥이야. 실제로는 합의라는 것은 특정 집단을 위한 합의일 뿐이야. 그만하냐. 사회적 합의는 뻥이다. 무슨 건? 갈등론. 그렇지. 그 다음에 35번 갈까요? 35번에 보면 좋잖아. 행위자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행위자 줄치고 그 출제 패턴을 외워보자. 행위자가 개인이지. 그러니까 개인을 강조하니까 상상론 이게 꼬시는 거야. 자 봐. 행위자가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유기체가 잘 존속도가 유지되기 위해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강조한대. 그게 무슨 논리야? 그렇지. 각각의 구성원들이 해야 될 사회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강조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행위자의 의미 부여를 강조한대. 의미 부여를 강조한대. 그럼 뭐가 될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엔 행위자라는 단어가 개인이니까 개인을 강조하면 미시, 상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항상 조로 맥락을 봐야 돼.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41번 갈까요? 선생님 그 34번에 부분 간의 갈등이 유기체 아니 사회 유지를 위해서가 포인트야. 부분 사회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는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갈등은 기능론자들은 갈등을 인정하잖아. 근데 사회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41번 볼까요? 심층적 줄치고 저거라 미시 보다 심층적 그러면 미시 얘기하는 거야. 41번. 오케이 봐봐. 사회를 거시적으로 구조적 측면에 주목하는 것과 미시적으로 상호적인 과정에 주목하는 중에 누가 보다 심층적이야? 그렇지. 너 시대인재학원의 커리큘럼이나 입시 실적을 보는 것과 실제로 시대인재학원에 가서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 중에 누가 보다 심층적으로 학원을 이해했니? 후자잖아. 그런 뜻이야. 그래서 보다 심층적 그러면 뭐다? 미시. 자, 그 다음에 39번 갈게요. 39번에 보면 특정 집단의 합의를 주고 우리 사회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힘 있는 새끼들의 합의로 돌아간다. 무슨 놈? 갈등론이죠. 저거라 갈. 그 다음에 45번 갈까요? 45번에 가면 좋잖아.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의 연쇄적 변화 초래 줄치고 밑에 저거라. 야, 이 부분이 변하니까 이 부분이 변했대. 왜 그래?
밑에 저거 상호 우존적 관계. 사회를 거실로 바라보니까 이 부분과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의 연쇄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놈? 그렇지. 그 다음 기록론입니다. 그래서 42번 갈까요? 42번을 보면 사회를 내재적 모순 주시고 이 내재적 모순이 바로 구조적 모순이야. 우리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항상 구조적 모순으로 쌓여 있다. 그래서 불안정 상태, 오케이? 또는 저거다 갈등 또는 긴장, 저거다 갈등, 긴장, 모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역동적 덩어리를 우리 사회를 파악하는 거지. 갈등론. 됐나요? 우리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항상 긴장과 투쟁과 갈등의 역동적 덩어리라는 얘기야. 갈등론. 그 다음에 47번 갑니다. 47번을 보면 주철아 병리적 현상 주고 사회 문제를 유기체가 병든 것 같은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건 뭐죠? 그렇죠. 기능론이죠. 사회를 유기체로 보며 사회 문제를 유기체가 병든 것 같은 병리적 현상으로 파악한다. 기능론. 그 다음에 46번 갈까요? 46번에 보면 개인 행위를 강조하는 주제라 사회 체계 중심. 얘들아 그 강제라는 단어 때문에 무조건 갈등론으로 가면 안 돼. 사회 뭐 중시야? 체계. 사회 체계.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거시로 가야 돼요. 뭐로 가야 돼요? 거시. 그래서 나아가는 모두 거시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강제라는 단어는 사회 구조가 갖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사회 구조는 때로는 개인의 행동을 강제하기도 하니까 너는 갈등론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사회 체계의 초점, 사회 체계 중심, 거시야. 그 다음에 잠깐만 어떻게 왜냐면 이게 60번 넘어가면 끊겨. 아니, 제가 너무 60번 넘어갔다. 70번 봤다.